우리 송 아나운서님처럼 네. 젊으신 분들이 뜸을 뜨고 나서 상처가 생길까 봐 이렇게 좀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뜨거울 것 같아요. 뜨거워요. 뜨거운 게 네. 치료하게끔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침도 무서워하잖아요.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네. 경우에. 침 찌르는 건 싫어요. 그때는 뾰족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다음으로 뜸인데 뜸 뜨고 나면 상처가 나기도 해요. 근데 앞서 우리 박소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저희 정상적으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의원에서 뜸을 뜨는 게 아니라 일상의 불법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사다가 하는 거. 또 뜸을 잘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사서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어서 그게 또 사후에 관리가 안 돼 갖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살 이만큼 썩어서 와요. 그럼 저희들이 그거 어떻게 관리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본인이 하지 않고 한의원에 나오셔서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뜸법 중에 직접 애주구라고 그래서 일부러 상처를 내기도 해요.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뜸 떠서 화상 입었다고 그래서 또 무조건 의료사고는 아닌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 아니 뜸 떠서 수포 생겼다고 의료사고라고 우기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애주구로 고지를 하고 뜬 뜸에 대해서는 흉이 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그냥 그 피부가 여자들도 피부 약하잖아요. 네. 본인 민감한 피부가 약해서 분들도 생긴 많아요. 건데 네. 그걸 갖다가 의료사고라고 하면 안 되고 그때도 어디 피부과 가지 마시고 네. 저희가 유발시킨 거잖아요. 한의원에 오시면 돼요. 한의원에 맞습니다. 오면 상처 하나도 안 남게 흉터 없이 치료를 해드리니까요. 뜸 뜨고 흉터 수포가 올라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의원에서 나머지 치료 받으세요. 부항을 해도 뜸이랑 똑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제가 수포 얘기만 계속 하게 됐는데요. 네. 부항을 했을 때도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음압으로 피부를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 체내에 그 공간이 생긴 곳에 물이 차면서 수포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똑같이 했는데 저 사람은 생기고 나는 안 생기고. 그렇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쵸. 그게 꼭 정설은 아니지만 본인이 좀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아무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약하니까 똑같이 당겼을 때 피부가 약해가지고 수포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수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수포 안쪽에 피처럼 이렇게 빨갛게 뭐 선홍색을 띈다거나 자홍색을 띌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좀 어혈이 있어가지고 몸 안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젊은 여자 아나운서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항 시술을 할 때 본인들이 좀 하도 목욕탕 같은 데서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박소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최효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증이라는 것이 있고 치료를 네. 하려면 꼭 해야 되는데 제일 황당했던 거는 본인이 비키니를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 전 여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국이 남으니까 자기는 중요하죠. 부항을 하진 않겠다. 되게 황당한 거죠. 그럼 안 날 수도 있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항 의료 시술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해서 목욕탕 같은 데서 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하시고 한의원에서 하시고 뭐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모상 원장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국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러한 부항 자국 없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는데요. 이것도 건강한 사람들은 한 3, 4일이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길어봤자 보름이에요. 길어봤자 보름이에요. 수포도 똑같습니다. 수포 역시도 한의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면 3, 4일에서 보름 이내에 다 없어지게 되니까요. 뭐든지 한의원에서 뭐 시술로 인해서 생긴 것들은 한의원에서 나머지 처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최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일단 소화기가 안 좋을 때는 소화기에 근접한 부위 중안이라고 하는 혈자리는 이 오목가슴하고 배꼽 사이에 있는 그 중안 혈자리에 뜨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락적으로
원위치열이라 그래서 꼭 배가 아프다 그래서 그 중안이나 천추는 또 배꼽 옆에 혈자리거든요. 그 혈자리만 뜨는 게 아니라 경락상으로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족삼리라는 혈자리예요. 족삼리라는 혈자리는 다리에 있는 혈자리인데 거기에다 뜸을 뜨면 경락을 따라서 기혈소통이 잘 되도록 원위치열을 해서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하복부 냉증이나 생리통 여성 질환에는 이 자궁이나 난소 부위가 배꼽을 기준으로 약간 하복부 쪽에 위치를 하거든요. 거기에 꾸준히 뜸을 뜨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서를 보면 단전이라고 하는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 혈자리와 아까 소화기에 좋다는 족삼리 혈자리에 계속 뜸을 뜨면 그게 보양 효과가 있어서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단 주의하실 거는 사실 뜸을 뜨실 때 집에서 너무 뜨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저희가 금방 얘기했던 혈자리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상식으로 거기에 화상을 입혀서 골마야지 그게 효과가 있다는 약간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화상을 입으면 그 2차 감염이나 그런 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더 심하게는 근육이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 화상을 입으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위축이 돼서 사실 운동장애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신 약간 퇴행성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너무 무모하게 정말 큰 뜸을 뜨셔가지고 화상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집에서 그냥 아무 자리에다 아프다 해서 그 자리에 뜨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분들한테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소독이나 어떤 감염의 문제를 최대한 방지를 한 상태에서 잘 처치를 하셔야지 됩니다. 뜸이 뜨겁다, 상처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뜸 뜨면 다 상처나고 화상입니다 걱정하실까 봐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 금방 모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직접구라 그래서 직접 불을 붙이는 사실 그거는 서울이나 이렇게 젊으신 분들한테는 잘 안 해요. 한의원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간접구라 그래서 네. 뜸 밑에 간접적으로 열기만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라는 간접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큰 통에 이 왕뜸이라 그래서 쑥을 많이 담아서 열기만 특히 이제 여성분들 그 자궁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은 왕뜸을 떠서 열기를 전해주는데 목적이 있는 그 뜸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나운서처럼 겁이 나시는 분들은 네. 뜨겁지 않게 요즘에는 전자뜸이 있어요. 한의원에 가면 전자뜸이 있어서 정말 은은하게 오랫동안 사실 뜸은 일시적으로 뜸을 떠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 6주, 4주에서 6주 정도 꾸준히 뜸 치료를 했을 때 서서히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약간 만성 질환에 좀 도움이 되는 적이기 때문에 절대 뜨겁다, 네. 상처다, 겁먹지 마시고요. 본인한테 맞게 간접구 또는 전자뜸으로 해가지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은 특히 아까 뭐 똥배가 나오셨다 뭐 아닐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런 경우 또는 약간 자궁 질환이 있다 그럴 때는 꼭 한의원에 가셔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뜸을 조금 치료를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보법, 사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변의 원기를 회복을 시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사법이라 그러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뺀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빼서 하는 치료법인데요. 사실 현대인들은 뭐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인스턴트 식품, 뭐 술, 담배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대인들한테는 사법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부항은 대표적인 사법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뭐 거의 집집마다 부항을 없는 집 없고 사실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전혀 비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의학 지식이 없이 무조건 아픈데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항을 제일 먼저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근육이 뭉쳤을 때 근육이 뭉쳤다 그러면은 뭔가 순환이 안 돼서 몸에 습담이 쌓였을 때 그거에 사실 노폐물이 쌓인 건데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또는 근육에 담이 걸리면 근육의 결에 따라서 정확히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담이 걸렸을 때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삐었을 때 많이 오시죠. 삐었을 때 다리가 많이 붓고 발목이 많이 붓고 혹은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많이 부었을 때 오시는데 사실 그때는 무조건 피를 뽑아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너무 많이 부어 있고 제가 조금 있다가 부항을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많이 염증이 심할 때는 사실
사실 사혈을 직접적으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인 한의사가 정확히 판단해서 이 치료가 지금 사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습부항에 적합한지 혹은 이게 건부항에 적합한지를 그 누구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전문가들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척추를 따라서 옆에 아까 말씀 사혈을 하지 않고 건부항을 하는 경우는 그 혈액순환, 일단 경락을 따라서 기혈순환을 도모를 해서 약간 면역력 증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열이 많이 오를 때, 열이 오르는 것 때문에 불면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두통이 있을 때 사실 사혈을 하는 스포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 가시면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이 또한 뜸일 텐데요. 저희가 흔히 보기에 이렇게 작은 뜸부터 아주 큰 왕뜸까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뜸이라고 말하면 체포의 혈자리나 또한 그 경락에 이 따뜻한 쑥이나 또한 약물을 태워서 혹은 그 연기를 쏘여서 온열을 제공하는 것을 바로 뜸이라고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뜸 같은 경우는 침이 기계적인 자극을 주로 제공하는 데 비해서 기혈을 소통하고 전기를 회복하고 또한 온열의 기운을 안으로 넣어주는 약간 몸을 보호해주는 이런 치료들이 좀 더 중점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항의 여러 가지 반응 결과물 중에 여러 가지 반응인데요. 일반적으로 부항을 하게 되면 색소 반응, 혹은 또 응고 반응, 혹은 자반 반응, 혹은 압통 반응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항을 하고 났을 때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가 부항 그 몸의 상태를 보고 아, 이 사람의 몸이 어떻네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한 그걸 통해서 병의 깊이나 병이 얼마나 중한지를 체크하는 증상들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음압을 이용해서 이것을 일부러 충혈을 시키고 일부러 혈을 어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혈이 뭉쳐졌을 때 그 혈이 얼마나 색깔이 진한지 혹은 보라색인지 혹은 아주 짙은 갈색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의 몸 상태를 또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또한 똑같은 부항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파하는 반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안 아픈 부분이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던가 혹은 부항 후에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타난다던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몸에 굉장히 어혈이 심하거나 또한 그 병의 깊이가 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내가 어떤 때는 뜸, 어떤 때는 부항을 마구 선택해서 하시기보다는 전문가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소연 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치료에는 보법과 사법이 있어요. 몸을 더해주는 치료가 있고 빼내주는 치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어혈을 빼낼 때 더 몸에 이로운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따뜻한 것을 기운을 더 넣어줄 때 이로운 경우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은 오히려 그 여지를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나타나는 증상의 결과물도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치료 방향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좀 상의하셔서 그리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도구로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항을 뜨실 때는 부항의 개수와 또한 부항을 뜨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부항을 뜨실 때 이제 보통 저희 목욕탕에서 보면은 이제 등을 따라서 막 이렇게 10개, 20개 막 이렇게 많이 붙이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부항의 개수는 많아도 10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것이 일부러 우혈을 시키고 혈을 뭉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고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부항을 뜰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선 이제 등뼈가 지나가는 부위, 저희가 척추를 따라서 그 동맥이 흐르고 있는데 이 동맥을 따라서 우선 먼저 부항을 먼저 뜨시고 그 이후에 또한 다른 부위도로 이렇게 뜨도록 부항에도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부항을 뜨실 때는 식사 전이나 운동 전 또한 이제 목욕을 하기 전에 부항을 뜨시는 것이 좋고요. 부항을 뜰 때도 숯부항이나 건부항에 따라 종류가 다른데 숯부항처럼 피를 낸 부항 같은 경우는 뜨시고 나서 최소 한 30분이나 1시간 후에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 1침 2구 3약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한방 치료에서 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뜸을 뜨면 좋아질 만한 그런 여러 분들의 환자군이 있는데요.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헛배가 부르거나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싶거나 아니면 식욕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뜸을 뜨면 굉장히 좋습니다. 중환이라는 혈자리라든가 족삼리라는 혈자리에 뜸을 뜨면은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또 이제 헛배도 좀 줄어들어서 똥배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고요. 저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아닙니다. 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궁에 좋습니다. 하복부 순환 이런 데 자궁에 좋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뜸 치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복부 냉증이나 수족 냉증, 원장님 겨울만 되면 너무 팔다리가 추워요 이러신 분들에게 뜸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제 불면증 관련해서 심신 안정 효과가 있는데요. 원장님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뜸을 뜨면은 원장 이제 치료실에서 코 골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이제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뜸 치료고요. 또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통증에도 뜸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잘 안 낫는 엘보우 같은 통증에도 뜸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티눈이나 사마귀 이런 데도 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에는 이제 치미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막아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감기가 오기 전에 등 부위 폐수나 격수에 뜸을 뜬다든가 아니면 하복부에 뜸을 떠서 체내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치료 효과가 좋은 게 뜸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공교롭게도 뜸도 뜨는 거고 부항도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흔히 이제 부항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동그란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항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음압 작용을 통해서 부항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부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건부항하고 습부항이 있는데요. 건부항은 환처에 그냥 부항을 붙이는 게 건부항이고요. 어떤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굉장한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이제 습부항이라고 해서 사혈을 통해서 그 어떤 나쁜 독소를 빼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근육 질환이 있을 때 근육 안에는 피가 많이 담겨 있는데 피를 빼주면은 새로운 피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재생되는 효과를 노린다거나 어혈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습부항입니다. 이런 게 이제 부항 치료입니다. 네, 이제 부항 치료 중에 이제 건부항하고 습부항이 있는데 습부항 치료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은혜 원장님께서 부항을 뜨고 나서 부항 3개, 이제 피부 3개 반응을 보고 이 부위에 어혈이 있다든가 순환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청근 사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근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시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청근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정맥혈이 아니라 정맥혈보다 좀 더 가늘고 청자색 정도의 실 같은 혈관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청근이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청근이 있는 부위가 한의학에서는 어떤 진단 부위도 되고 치료 부위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근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고요. 그 청근을 사혈을 하게 되면은 몸이 좀 가벼워진다거나 아니면 그 만성으로 통증 부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게 제가 청근 부위가 잘 생기는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에 보면은 약간 파란색으로 청자색으로 얇은 원 같은 혈관 보이는 게 이제 청근이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는 그냥 일반 정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는 그 위중혈이라고 해서 우리 오금 부위,
그리고 종아리 뒤에 오금 부위에 이제 보시면은 파랗게 이렇게 청자색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다가 허리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좀 정맥류 관련돼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척택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도 이제 천근이 잘 보이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어깨가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이 요 천근 부위가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어제는 위장하고 폐랑 관계가 된 부위인데 이 부위에 천근이 보인다면은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 비상부에 좀 잘 보이는 경우가 있고 등 부위라든가 발목 안쪽에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천근이 보이신다면은 집에서 이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또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또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